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구글 클라우드에서 엘라스틱 시작하기 웨비나 세션을 진행하게 된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애널리틱스 스페셜리스트 김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라스틱의 데벨로퍼 어드보킷 김종민입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 40분 정도 구글 클라우드에서 엘라스틱 시작하기에서는 먼저 엘라스틱의 관리형 서비스인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민님 세션에 이어서 제가 구글 클라우드의 다양한 데이터 애널리틱스 시스템, 빅쿼리, 클라우드 스토리지, 펍섭, 데이터 플로우와의 연동을 통해 구글 클라우드에서 엘라스틱 서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션과 함께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남기실 수 있는 댓글 창이 있을 텐데요.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사 후반부에 화면 오른쪽에 설문조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응답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와 엘라스틱 스웩팩과 함께 추가 자료를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엘라스틱 김종민님께서 준비해 주신 세션 엘라스틱 클라우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라스틱이라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엘라스틱은 검색 기업입니다. 스피드, 스케일, 렐레번스라는 제품의 모토 그리고 회사의 모토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검색 엔진이라고 하면은 오늘 참여하신 구글 또는 네이버 같은 웹 검색 엔진을 먼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데이터를 이제 찾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많은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으로 이제 식당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식당의 이름 또는 식당의 메뉴 등의 텍스트 검색을 먼저 아마 하실 거고요. 그리고 식당을 찾으실 때 식당이 오늘은 오픈을 했는지, 몇 시에 오픈을 하는지, 몇 시까지 영업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날짜나 숫자 데이터들, 그리고 반려견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리한 데이터들, 그리고 그 위치 정보 데이터도 요즘은 검색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 지도 앱을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도를 넓혔다, 오므렸다 할 때마다 이제 핀이 새로 꽂히는 것들을 아마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손가락을 앱에서 벌리는 화면, 행위, 이것도 다 우리가 검색 쿼리를 날리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라스틱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검색하는 검색 엔진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메일이라던가 기사라던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다루는 그런 검색 엔진입니다. 엘라스틱은 엘라스틱 서치 그리고 시각화 도구인 키바나 그리고 비츠 로그스탯이라는 수집기들을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는 엘라스틱 스택이라고 부르고 이 스택 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크게 엔터프라이즈 서치 그리고 옵서버빌리티 그리고 시큐리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리를 해서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을 배포를 할 때 온프레미스로 설치도 가능하시면서 그리고 엘라스틱이 직접 제공하는 엘라스틱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엘라스틱을 도입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는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설치형 클라우드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는 이제 크게 앱 서치와 워크플레이스 서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엘라스틱의 검색 기능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서비스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쇼핑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좀 더 쉽게 엘라스틱 서치로 색인을 해서 거기 검색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을 만들어 준다던가 그리고 그 검색할 수 있는 그 검색 기능에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어떤 상품들을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 검색을 한 상품들을 또 얼마나 많이 클릭을 했는지와 같은 그런 통계 자료들을 보는 그런 분석 화면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실 수 있는 게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 앱이고요. 그리고 이제 옵서버빌리티가 있습니다. 옵서버빌리티는 크게 APM, 로그, 매트릭, 업타임과 같은 그런 다양한 다양한 이런 통계 그리고 운영 정보들을 보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스템 모니터링을 할 때는 정말로 봐야 될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봐야 될 데이터 종류들도 많고 사용해야 될 그런 애플리케이션들도 많은데요. 특히나 이런 로그나 매트릭 그리고 트레이스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주로 많이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스템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시스템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이제
observability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라스틱 observability에서는 뭐 크게 이런 뭐 APM이라든지 이런 매트릭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로그 매트릭 APM 같은 것들을 그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용을 해야 했던 것들을 이제 엘라스틱이라는 한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많이 중요한 것이 뭐 늘 중요했던 것이 이제 보안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와 이 SIEM 같은 것들을 엘라스틱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SIEM을 통해서 이제 엘라스틱의 보안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각각의 머신으로부터 이제 보안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엘라스틱의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은 이제 비츠가 이제 엔드단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이것을 로그스태시가 뭐 필요하면 더 확장을 하거나 이제 변형을 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엘라스틱 서치 안에 저장이 되고요. 엘라스틱 서치 안에서 그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키바나로 이것들을 시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스택으로 돌아가는데요. 좀 더 복잡한 환경에서는 대용량 아키텍처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스택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따로따로 설치하고 따로따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동안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엘라스틱 클라우드나 그 제가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서비스들로 이것을 이제는 앞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엘라스틱 에이전트 그리고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은 만들고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그 다양한 시스템들을 바로 이제 빌드를 할 수 있는데요. 잠시 데모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키바나 화면에서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추가를 하시면은 엘라스틱이 미리 세팅을 해놓은 다양한 시스템의 인테그레이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GCP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 GCP에서 수집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매트릭이나 이런 그 옵저버빌리티 데이터들을 엘라스틱으로 바로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수집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설정들을 이렇게 키바나에서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그레이션들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택한 GCP 인테그레이션에 필요한 그 대시보드라던가 이런 에셋들이 전부 다 설치가 되고요. 이것을 수집하기 위한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화면도 이제 키바나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된 있는 대로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그 내가 설치할 운영체제 환경에 맞게 다운로드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엘라스틱 에이전트와 엘라스틱 그 클라우드를 연결해야 할 이 엔롤 스크립트를 복사를 한 뒤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압축을 풀고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롤 키를 이제 여기다가 엔롤 토큰을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엘라스틱 에이전트가 엘라스틱 클라우드와 바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키에는 이제 접속 호스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설정된 그런 그 대시보드 화면 같은 것들을 이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엘라스틱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따로따로 설치해야 됐던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엘라스틱과 구글 클라우드가 좀 더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게 되면서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이제 GCP 안에서도 직접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한번 만드는 방법과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GCP 안에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라스틱 클라우드는 이제 cloud.elastic.co 화면에서 이렇게 새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바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 이제 트라이얼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제 이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이메일에서 그 베리피케이션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엘라스틱 클라우드 관리 화면에 들어가서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유명한 클라우드 벤더인 GCP 그리고 아마존, 애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리전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컴퓨팅이라던가 그런 스토리지 중심의 그런 템플릿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버전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엘라스틱 서치에 필요한 노드들에 대한 세팅들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노드, 웜 노드, 콜드 노드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메모리와 필요한 스토리지만큼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나는 엔터프라이즈 서치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럼 엔터프라이즈 서치 노드는 이렇게 제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생성하실 때 이제 가격 같은 것도 미리 보실 수가 있고,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하시면은 처음에 그 엘라스틱의 슈퍼 유저인 엘라스틱이라는 유저와 그 패스워드가 이렇게 딱 한 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디플로이가 끝난 다음에
그 디플로이 관리 화면에서 엘라스틱 클라우드 관리 화면에서 그 내가 방금 생성한 엘라스틱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그 클러스터에 대한 이제 엘라스틱 서치의 접근 포인트와 키바나 접근 포인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행되고 있는 노드들의 상태들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엘라스틱 엔드포인트 주소를 바로 복사를 해서 내 애플리케이션 같은 곳에 이제 붙여 넣어서 내 그 앱들과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이제 키바나를 열어가지고 키바나를 바로 활용을 하시던가 이제 키바나에서 그 필요한 매니지먼트 기능들을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GCP 마켓플레이스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GCP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셔서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엘라스틱 클라우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잘 살펴보시면 이제 엘라스틱 공식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은 여기서 GCP에서도 동일하게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금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격은 이제 엘라스틱 화면에서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장 이제 확인은 되지 않는데, 보시면서 이제 필요한 약관들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구독을 완료하시면은 엘라스틱을 GCP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이 완료된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이제 다시 한번 그 사용을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GCP에서 엘라스틱 클라우드로 연동되는 그런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서비스를 확인을 하시고 그 엘라스틱 사이트를 통해 관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처음 가입할 때와 동일한 화면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정보를 다 기입을 하신 다음에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처음 엘라스틱 클라우드 사이트에서 가입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GCP 마켓플레이스로부터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다시 이메일 인증을 하고 다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가입을 하신 거랑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 가입을 하실 때의 차이가 나중에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 계정을 생성을 하시고요. 처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 클러스터를 이제 배포를 한번 시작을 해 보시면은, 아까는 그 클라우드 벤더를 선택을 하실 때 GCP, 애저, 그리고 그 아마존 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구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생성을 하시면은 GCP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똑같이 이제 리전을 선택을 하시고 머신 타입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뭐 버전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어드밴스드 세팅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스토리지 그리고 메모리 등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시고 나면은 그 동일하게 이제 그 유저명과 패스워드가 나타나고, 패스워드는 이렇게 처음에 한 번만 보이고 그 다음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다운로드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GCP를 그 빌링 메뉴에서 확인을 하셨을 때 여기서는 그 빌링이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 하면서는 또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뭐 골드나 플래티넘 같은 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그 요금들은 엘라스틱에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그 GCP 마켓플레이스에서 시작된 엘라스틱 클러스터는 나중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요금에 통합돼서 이게 나중에 청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좀 더 간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엘라스틱의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비츠라던가 그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아까처럼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설치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인테그레이션을 저희가 만들고 저희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있는 다양한 뭐 컴퓨터 엔진 그리고 쿠버네티스 그리고 빅쿼리 같은 그런 다양한 매트릭들을 이제 매트릭과 로그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앞에서는 이제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는 구글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에이전트 없이 엘라스틱으로 바로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이제 구글과 좀 더 그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이제 진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엘라스틱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은 그 다음에 김종훈 님께서 또 이제 발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